안녕하세요. 띵커코코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놀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해답이 되는 답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정말 잘 넘어져요. 보통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요. 잘 넘어지는 경우는 유모차를 좀 오래 태운 경우들이 있어요. 뒤꿈치, 앞꿈치 이러면서 모든 발바닥이 골고루 닿으면서 많이 걸어야 하는데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온 집안이 도톰한 매트로 깔려 있어요.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좀 많지만요. 두 가지로 추리자면 한 가지는 책상이 편백나무 책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요즘 어린이집에서나 이렇게 쓰는 책상들, 기성품인 책상들 한 세트 4개가 이렇게 연결된 한 세트가 있어요. 그 세트와 맞먹는 편백나무 책상을 좀 거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6년, 10년이 지나도록 그 나무를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좀 무겁긴 하지만 언제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기대에 있으면 아직도 편백나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트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요. 넘어질까봐 저도 불안하긴 하지요. 그런데 분명 다양한 땅바닥, 흙바닥, 울퉁불퉁한 바닥, 잔디바닥, 언덕, 얕은 언덕, 높은 언덕 이렇게 밟으면서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다양한 움직임의 중요성을 저는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매트를 도톰하게 깔고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매트나 오히려 아이들이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모양이 다양한 매트들이 많고요. 일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매트가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다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똑같은 제가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도톰한 매트를 많이 깔았을 때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가 다치는 비율이 적은 거예요. 아침마다 다칠 요소들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불안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저는요, 다치지 않고 많은 움직임이 분명 아이를 키울 거야 라고 좀 무의식 속에 이런 바램들을 저장하고 일단 출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움직임이 적은 아이들이 좀 보통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좀 많이 안 움직이고 넘어질까봐 위험해 이렇게 커왔던 아이들은 저희 원에 왔을 때 조금 더 많이 넘어지긴 해요. 그런데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크게 다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도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해요. 더 많이 움직이고 바깥놀이도 보통 아이들이 30분 한다면 35분까지 늘리고 1시간 한다면 1시간 10분까지 늘리고 2시간 늘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오후에도 또 나가서 놀고 이러다 보면요, 많은 것을 하면서도 신체 활동 시간을 점점 더 끝간데 없이 늘릴 수 있더라고요. 하루는 똑같은데 24시간 아닌가요? 24시간 중에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한다고 쳐도 아이들이 3, 4배의 느낌으로 이 놀이 시간을 온전히 몰입하기도 하고요. 제 스스로도 온전히 몰입해 있기 때문에 3, 4배의 길이도 느껴지기도 해요.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끔 더 많이 애쓰셔야 돼요. 이러다가 정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100번 양보했다 쳐요. 팔만 안 부러지면 되죠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정말 아이들은 생각지 못하게 집에서 오히려 팔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조금 위축되다가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은 커오면서 성장 중에 팔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성장 중에 자꾸 크게 다친다면 저는 오히려 많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더 빨리 많은 것을 발달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모든 움직임이 자유롭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 행동들이 함께 조절이 돼요. 평범하게 문제 행동으로 거론되는 행동들이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또 예술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전인 발달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전인 발달이 통합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의 발달을 이끌어가요. 신체만 발달하는 줄 알았는데 신체만 발달하는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몰입하는 아이들은 커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기가 뭔가 가치 있는 꿈을 이룰 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러한 능력을 먼저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설득을 하고 있어요. 다치지 않는 얘기를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항상 발달은 똑같거든요. 발달의 흐름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다양하게 놀았던 아이들은 신체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발달되기도 하고 잘 다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노는 아이들이 오히려 안 다치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어요. 내 아이가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근육이 발달해야 안 다친다는 이론이 서로 뒷받침하면서 성립이 돼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칠 때 너무 화들짝 놀라거나 아이들이 다칠 때 더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보호만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다칠 때 주 양육자에게 좀 탓하는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위축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똑같은 말이 아니어도 같은 투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는 육아 분위기가 되고 행복한 가족 분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한 번에 연결된다는 사실, 오늘 이 강의만 이해하셔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 많이 움직이게 하고 많이 다치게 하세요. 그러면 안 다치고 많이 발달하고 많이 행복할 거예요. 제 이야기 오늘도 꼭 믿어보세요. 안녕.